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의 핑크캣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 1강으로 스토캐스틱의 기본 구성에서부터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에는 패스트와 슬로우 두 종류가 있는데요. 패스트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패스트가 뭔지 그리고 그 구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토캐스틱의 패스트는 본선과 시그널선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선은 어떤 수식으로 되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바탕화면에 수식관리자를 열고요. 일반 함수로 가서 기본 함수 안에 쭉 내려가다 보면 스토캐스틱 패스트라는 함수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와 같이 스토캐스틱 패스트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적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패스트 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식을 보면 이렇게 분자와 분모로 나누기가 되어 있네요. 분자 쪽과 분모 쪽이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또 다시 곱하기 100을 합니다. 먼저 분자 쪽을 살펴보면 C는 종가죠. 종가에서 무엇을 빼라고 했는데 무엇을 빼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빼는 것이죠. 이 값은 lowest 함수, 가장 낮은 값을 찾으라는 함수명이죠. 어떠한 값입니까? 저가입니다. 저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 얼마만큼? 페리오드 기간만큼. 요 기간만큼 중에 저가 중,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저가. 즉, 이 분자 쪽은 현재 종가에서 가장 낮은 저가 값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에서부터 일단 이걸 선으로 보고요. 저가에서부터 종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공식이 되죠. 예. 분모 쪽을 살펴보면 기간 동안 고가 중에 가장 높은 고가, 기간 동안 저가 중에 가장 낮은 저가, 이 둘을 서로 빼주라고 되어 있네요. 즉 고가선과 저가선 둘 사이의 폭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말은 저가선에서부터 하나하나의 캔들이 요 캔들이라고 했을 때요, 이 폭을 구하고 다시 또 이 폭을 구해서 이 두 개의 폭을 서로 나눴기 때문에 요 폭의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 비율을 나눗셈 했기 때문에 소수점이 생기고 그것을 곱하기 100해서 백분율화 시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저가선이 있고요. 저가선에서 캔들까지의 거리를 계산한 것 분자, 그리고 저가선과 고가선, 여기가 고가선, 고가선까지의 전체 폭을 구한 분모, 이 둘을 나눠서 여기 저가선에서부터 핸들까지의 거리를 비율화 시킨 것입니다. 차트에 그려져 있는 파란 선과 빨간 선은, 파란 선은 로이스트, 요 최저가 값을 쫓아가는 선이고요. 하이스트, 요것은 빨간 선입니다. 그래서 차트에 미리 올려놨습니다. 수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건데, 이 저가선과 고가선을 기준으로 현재의 캔들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느냐를 찾는 수식이므로 이 고가선과 저가선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스토캐스틱에서의 이 고가선과 저가선, 요 기간값 20이죠. 이 20은 중요한 숫자가 됩니다. 즉 20개 안에서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느냐를 지금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 고가선과 저가선이 20개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보조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고가를 하나 지정해서 쫓아가 보면 이 캔들이 됩니다. 이 캔들은 고가선 부근에 다 와 있네요. 이 고가선 맨 꼭대기는 100분율화 시켰기 때문에 100이 되고, 이 맨 아래쪽 저가선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지표는 0에서부터 100까지, 100에서부터 0까지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합니다. 결과값을 보면, 여러 결과값을 보면 100 근처에 거의 다 왔네요. 거의 다 왔고요. 이번에는 아래쪽 하단에 있는 캔들을 한번 위로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저가선은 거의 근처에 와 있죠. 종가가 거의 근처에 와 있습니다. 거의 근처에 와 있을 때는 0쪽으로 갑니다. 즉 이 과열과 침체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이 기준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사실 눈으로 바로바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측정이 되는데 실전에서는 이걸 다 그리진 않죠. 이것이 어떠한 기준선을 갖고 있던 간에 이쪽 침체 쪽에 들어가 있다는 건 낮은 저점 쪽에 와 있는 거고,
이쪽 과일 쪽에 들어와 있으면 어떤 기준선의 가장 높은 값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의미이므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기 침체 쪽에 있을 때에는 저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과일 쪽에 있을 때에는 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영선에서 백선까지 쭉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면 저가에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영선에서부터 백선까지 스토캐스틱이 서서히 위로 올라가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저가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 움직임이 상승이냐? 라는 문제점이 하나 있죠. 스토캐스틱 움직임의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스토캐스틱의 특징이 몇 가지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이 특징은 반드시 기억해 놓고 그 원리를 잘 이용하여야 합니다. 스토캐스틱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준선이 있을 때 기준선과 캔들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준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20개라고 했을 때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준선이 움직이고 있음으로써 전체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얘는 가만히 있어도 전체 폭이 줄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의 값은 올라갑니다. 특징 1입니다. 스토캐스틱이 올라간다고 하여 가격이 반드시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것이 특징 1입니다. 우측과 같이 고점선과 저점선이 수평을 이루어 줘야만 상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 1번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주가가 상승하는가 보다 하고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규칙을 모아서 위쪽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주가의 등락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쓰는 김에 아까 나왔던 것도 하나 더 적어놨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현재 주가를 표시하여 준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의 라는 것이 됩니다. 즉 20개면 20개 이렇게 딱 끊어서 20개 동안에서만 보여주지 이 앞에 변화하고 현재의 변화는 다르게 보여집니다. 즉 여기에 고점과 여기에 고점이 20개가 넘었을 경우에는 이 둘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밖의 것은 이 기간 안의 것과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기준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점인 경우에 기준값은 여기고 이 고점의 기준값인 경우에는 여기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의 차이가 이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다른 값이 됩니다. 스토캐스틱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이 현재 이렇게 영선 근처에서 머물면서 영선을 자꾸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캔들을 보면요, 기준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준선이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 캔들이 종가를 계속 신저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저가선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저가선을 터치하면 0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영선 근처에 몰려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영선 근처에서 스토캐스틱이 움직이고 있을 때에는 이 주가가 신저가를 얼마나 더 만들어 갈지 알 수 없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가선에서 이전에 저가선에서 캔들들이 계속 바닥에서 횡보해도 영선을 찍을 것이고요. 새로운 저점을 만들어 가도 영선을 찍을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캐스틱이 영선이나 또는 백선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면 스토캐스틱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스토캐스틱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0 또는 100값 부근의 주가를 파악할 수 없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영선이나 백선 부근에 있는 값을 볼 때는 다른 보조지표들을 이용하여 이 변화를 읽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스토캐스틱의 기준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0과 20의 기준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80과 20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단 여기 20선이 있는데 20선 위로 올라서고 있죠. 올라서는 부분을 쭉 한번 따라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쯤 되네요. 자, 여기에
스토캐스틱은 저가선에서부터 현재 캔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비율화 시켜 놓은 지표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저가선에서부터 20% 정도 고가선에 비해서 20% 정도 상승한 위치가 됩니다. 80선을 보면요, 여기 다운하고 있는데요, 다운하는 값을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종가가 여기죠, 여기인데 고점선과 저점선 사이에 20% 정도 다운한 80선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80선과 20선은 절대적인 값은 아니죠. 본인이 30으로 수정을 하던 여기 70으로 수정을 하던 아니면 이 간격을 피보나치로 나누던 그건 상관없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기준선이 있을 테니까 그 기준선 값에 맞추어서 이 기준선 값을 변경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이렇게 폭이 큰 기준선 구간에서의 20%와 이렇게 작아진 구간에서의 폭 20%는 다르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스토캐스틱 패스트에 대한 구성 원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후 분석편에 가서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그널 선이 남아 있습니다. 시그널 선의 수식입니다. 여기서 잠깐 함수 하나를 배우고 가겠습니다. 여기 스토캐스틱 패스트라고 함수가 하나 나오는데요, 스토캐스틱 패스트 그리고 가로 열고 페리오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일반 함수라고 하여 우리가 이것을 스토캐스틱을 만드는 공식이라고 하였는데, 이 공식을 매번 이렇게 길게 적을 필요 없이 스토캐스틱 패스트라는 일반 함수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요 대체하고 여기 페리오드 있죠? 요 페리오드 값만 변경시켜주면 이 수식 전체가 이 페리오드 값을 변경시켜 가면서 값을 불러옵니다. 이것을 스토캐스틱 패스트 이런 식으로 일반 함수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사용을 합니다. 시그널 수식을 보면 EAVG 이건 지수 이동 평균 하라는 함수죠. 그리고 페리오드 1값 페리오드 1값만큼 기간을 정해서 이 값을 지수 이동 평균 하여라 하는 것이 시그널 선입니다. 간단하게 이 본선이 지나가고 있는 이 값을 지수 이동 평균한 값입니다. 따라서 이거보다는 좀 덜 날카롭고 편안하게 보이죠. 습관대로 20에 5자를 해놨는데요, 강의를 위해서 조금 기간을 늘려보겠습니다. 한 10 정도로요. 네, 좀 더 부드러워졌죠. 시그널 선을 보면요, 여기가 고점 부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는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꺾어집니다. 이만큼 이동평균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후행성이 생깁니다. 이동평균선을 배울 때 이 후행성이 이만큼 생기는 후행성이 단점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시그널선에서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해서 본선이 시그널선을 이렇게 크로스 다운 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로스 다운이 일어나죠.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 다운 한번 보면서 여기가 어떤 청산 지점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신호가 돼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시그널선을 사용합니다. 또는 이렇게 시그널선을 기준으로 해서 본선이 위쪽에 있을 때는 상승의 힘이 강하고 아래쪽에 있을 때는 하락의 힘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분석법은 나중에 또 배워보도록 하고요. 시그널선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만 알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캐스틱 패스트에 대한 구성과 그 구성된 원리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면요, 스토캐스틱은 주가의 등락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 스토캐스틱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현재 주가를 표시해 준다. 세 번째, 0 또는 100값 부근의 주가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고, 이렇게 본선과 시그널선으로 갖고 있다는 것. 오늘 여기까지 한번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워낙 빠른 보조지표이고, 그쵸, 이렇게 기준선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바로 이렇게 등락을 보여줄 정도로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변화하는 패턴도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렇게 쉬운 보조지표는 아닙니다만, 스토캐스틱이 실전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스토캐스틱 계속 연속 강의를 할 수 있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